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을 소개하게 된 김소연, 임서와 박서희입니다. 여러분들은 퀴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이런 인식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당신은 퀴어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퀴어의 사랑은 이성애자의 사랑과 다를까요? 대도시의 사랑법은 연작소설로 평균보다 큰 키에 똥고처럼 생긴 암에 걸린 엄마를 간병하고자 회사를 그만둔 언제나 카일리와 함께인 그리고 게이인 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영을 따라 영을 거쳐간 사람과 사랑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희를 통해 영이 사랑하던, 그러니까 사랑하지는 않고 소중한 친구로서 사랑하던 시스젠더 여성이자 이성애자 친구인 제희를 만날 수 있고, 우럭한 점 우주의 맛에서 12살 많던 마지막 운동관 출신의 그와 영이 영영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엄마와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표제적이기도 한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못생기고 귀엽고 가여운 A이던 규호와 사랑하다 헤어지고 늦은 우기의 바캉스를 마지막으로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과 함께했던 하비비와의 만남도 마칠 수 있습니다. 영과 영이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 우리는 완벽하게 같을 수도 없고 완벽하게 다를 수도 없는 영의 연애를, 어쩌면 우리의 연애 이야기를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연애는 퀴어 서사라는 측면에서 특별하기도 하지만 청년 세대의 삶을 마주하고 사랑과 상실, 삶과 죽음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아주 평범하기도 합니다. 박상현 작가는 단편소설 페리스 힐튼을 샀습니다로 등단했고, 이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와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을 발표하며 퀴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가 공식적이라면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상현 작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런 대표 작품만 줄줄 늘어놓는 작가 소개보다는 저희가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으며 느낀 박상현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문학에 새롭게 화두로 등장한 퀴어 소설, 퀴어 서사를 한국의 청년 문제와 함께 촬영하지 않게 웃기지만 가볍지는 않게 표현하는 작가라는 게 저희가 생각한 박상현 작가인데요. 실제로 박상현 작가는 알라딘이 출판사의 한국문학 담당 편집자 그리고 현역 시인과 소설가 등 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20년대를 대표할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순문학에서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던 퀴어라는 소재를 너무 낯설지 않게 슬프지만 않게 잘 그려낸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박상현 작가의 특성이 소수자성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2020년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퀴어 소설을 쓰다 보니 당사자성에 대해 밝혀야지만 퀴어 소설을 쓸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고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상현 작가는 지금까지 한국 소설에서 대상화된 존재로서만 그려지던 퀴어 서사에 1인칭과 당사자성이 주가 되는 흐름이 생겨났고 그 흐름에 끼워주어서 감사하다고 답하며 퀴어 소설을 쓰려는 사람들이 커밍아웃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퀴어인지 게이인지 묻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커밍아웃한 소설가라고 소개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아직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적이 없고 커밍아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의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작가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같은 작가들로부터도 좋은 추천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 또 다른 젊은 작가상 수상자인 김금희 작가의 추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상현 소설을 읽는 것이란 주먹을 쥐어보는 일이다. 사랑의 형태를 규율하고 강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삶의 정상 상태라는 기만을 취한 이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강하게 모션을 취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감각된 손가락 하나하나의 힘, 내 스스로의 체온과 악력에 기대 기꺼이 아닌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주먹의 감각으로 대도시를 주행하다가 어딘가에서 마주칠 것이다. 한눈에 반하고 포옹하고 서로의 내면으로 흘러들어가다가 덜어는 이별하고 말겠지만 그렇게 주먹을 풀고 발견하게 될 순간의 고독조차 때론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지 않을까? 박상영의 소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취하고 울고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사랑의 생존을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짧게나마 적어보았는데요. 정말 대도시스러운 연애를 보여주면서도 삶의 이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슬프지도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상태를 원할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아직도 대도시의 사랑법을 무엇 하나로 정의 내리며 추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구구절절하게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박상향 작가는 당사자성이라는 방식 안에 퀴어 서사를 집어넣어 퀴어가 아닌 사람도 퀴어의 연애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퀴어에게도 퀴어의 연애가 그렇게 특별하고 특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퀴어 문학으로 읽히는 것에 거부감은 없지만 본인이 퀴어 작가로 명명돼 소설에 담긴 다른 요소가 간과되는 건 걱정이라는 박상향 작가가 말하는 퀴어를 통해, 청년을 통해 사랑의 새로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여러 장점 중 하나이자 저희가 이 책 대도시의 사랑법을 소개하려는 이유입니다. 아직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사랑과 상실이 공존하던 영과 박상영과 우리가 사랑하던 대도시인 방콕과 상하이, 서울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의 생존을 굳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에이틴팀의 정세랑 작가 소설 피프티 피플 소개입니다.